자, 보시죠. 다음 이제 책 434쪽입니다. 434쪽에 2장 건축물의 건축인데요. 이 장 건축물의 건축에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 허가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건축 절차에 대한 게 있는데 좀 성격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는 중요한 거고 우리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건축 절차는 뭐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비비려고 모여 있는 거 아니죠.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짚어야 되고 같이 가면서 가도록 하죠. 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책의 제1절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제1관 네모 1번 법적 성질, 네모 1번 X 아시고요. 성질 많이 읽으면 성질 납니다. 네모 2번 사전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요노트 보시죠. 가요노트의 47쪽 4-12이고요. 가요노트 47쪽에 4-10이 있는데 보시죠. 기본 절차는 그 4-10에 있는 오른쪽에 정식 절차가 있죠. 당연히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부로가 중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허가받은 대로 건축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준공검사 사용 승인 똑같은 얘기고요.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어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이제 개발행위 절차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요. 그 허가 불허가 때리는 판단 기준 먼저 첫 번째요. 허가 신청 때 당연히 뭐가 들어가고요. 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죠. 손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건축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면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는 거죠. 도면을 보고 허가 불허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A가요. 개통이가 101번 땅에다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가 떨어졌다고요. 불허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고요? 이제 대지 도면 확보해서 넣었는데 불허가 떨어졌으면 101번 땅 팔고 다시 102번 땅 사야죠. 그래서 새 도면 떠서 다시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가 떨어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고요? 102번 땅 팔아야죠. 103번 땅 사서 땅 사서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가 떨어졌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고요? 팔면 되죠. 103번 팔면 되고 104번 땅 사서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팔면 되죠. 이게 80%라고요.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떨어지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개인이 땅에 대한 법 300개, 건물에 대한 법 100개, 400개 법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공무원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고요. 더 일을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이니까요. 그래서요. 개똥이가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정식 절차이죠.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담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요?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개똥이가 11번 땅에 B가 소유자인데 11번 땅에다가 3층 학원을 짓고 싶다고요. 11번 땅을 사서 도면을 떠서 허가 사전결정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아무 쓸데없는 제도가 되는 거죠. 땅을 사서 도면 떠서 허가 바로 들어가면 되지.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요. 따라서 뭘 하지 않고요. 대지를 확보하지 않고 도면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11번 땅에다가 3층 하고 지금 누가요? 개똥이가 B 소유의 11번 땅에 3층 학원 짓고 싶은데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담 받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그 땅 안 됩니다. 11번 땅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개똥이는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도면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죠. 부담 없죠. 그럼 뭐 물어보면 되고요. 12번 땅 물어보면 되죠. 12번 땅에는 3층 학원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관청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13번 땅 찾아가면 되죠. 제가 땅 주인을 다 알 수도 있고 동네 중개업소 셌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좀 좋은 땅 좀 얘기해봐. 이상한 땅만 얘기만 하지 말고 13번 땅 알아서 했습니다. 13번은 숫자도 그러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불인가가 나겠죠. 아저씨 저 이렇게 좋은 땅 좀 얘기하니까 나 딴 중개업소 갈게요. 알았어 이번엔 좋은 땅. 그래서 14번 땅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은 3층하고 지을 수 있답니다 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도면 안 떴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이제 정식 절차를 준비하면 되죠. 뭐 떠서요. 그러니까 뭐 사고요. 대지 확보하고 도면 떠서 정식 절차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뭐 지원 이 땅 사고 팔고 도면 새로 뜨고 하는 그런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요. 정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그러니까 뭐 뽐내서 뭐라고 하는 거고요. 사전 결정이라고 하죠. 이제 정식 절차에 들어야 된다.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땅 확보하고 도면 떠서 정식 절차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할 수 없죠. 상담 받았다고요. 지금 땅 사지도 않았잖아요. 도면 뜨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없고요. 그냥 이거는 상담 받은 거죠. 상담 받은 거지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핵심 초점이 그거죠. 그 아래 두 번째 표요. 아래 있는 두 번째 표. 사전결정 신청 때에는 정식 도면을 넣는 게 아니라고요. 건축계획서, 배치도. 그러니까 14번 땅에다가 요 정도를 올리고 싶다만 하는 거고, 오른쪽 칸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신청 때, 정식 절차 때 들어가는 도면이 건축계획서 배치도에다가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이런 시방서를 보았나 시공 방법이요. 그 다음에 실내 마감도, 소방 설비도, 건축 설비도, 토지 구축 옹벽도 등등 법에 정해진 도면을 다 확보해서 도면을 떠서 정식 절차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도면이 없는데 건축할 수는 없는 거죠. 사전결정 통지받았다고 건축할 수는 없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 내용이고, 자, 이상 내용 이제 책으로 보시죠. 책 보시면 434 네모 2번 사전결정 대상, 그러니까 건축 허가 대상 표시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표시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 표시요. 사전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표시. 할 수 있다 말장난 뭐 해야 된다 X 그런 건 거리도 아니죠. 공법 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쥐가 능력 있고 자신 있으면 쥐가 직접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상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허가 대상,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신고만 하고 지으면 되는 거죠. 허가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담 신청할 수 있다. 박스 1번 해당대지 건축하는 게 이 법 관계부명에서 허용되는지 표시요. 허용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2번 이 법 관계부명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제약 완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서 해당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표시요. 건축물의 규모. 3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 표시요. 고려해야 될 사항 별것까지 다 물어볼 수 있다고요. 네모 3번 사전결정 절차 7번 보시죠. 딱 요것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4번 땅에 3층하고는 된대요 안 된대요 물어볼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심의 없죠. 그러니까 심의가 없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때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심의 대상인데 요것만 물어보고 갔다가 이 막판 심의 때 여기서 제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심의도 미리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 표시요. 심의와 어찌고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표시요. 검토를 동시에 신청 표시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심의 대상이면 미리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서.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건축물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요 건너편에 이제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치죠. 백화점이면 교통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를 이 정도로 되는지 더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신 있으면 나중에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궁금하면 미리미리 물어볼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양괄호 2번 허가권자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 표시요.
환경, 영향평가법 3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 표시요.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 표시요. 환경, 무상관이나 지방 환경, 표시요. 환경, 관세장과 소규모 환경, 표시요.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표시요. 협의를 해야 된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 만약에 이게 대규모 덩어리가 크면 그러면 이제 정식 환경 영향평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어차피 콘크리트니까 푸르게가 아니라고요. 공법의 환경은 다 주변 환경이죠. 주변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들어가야 되고, 소규모면 협의만 할 수도 있다. 당연히 환경 쪽하고 협의를 하는 거겠죠. 양관 선번,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 표죠.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 표죠. 사전결정, 사전결정일부터 7일 내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된다. 칠판요. 딱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1번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물어봤고 그걸 대답해 주는 거라고요. 입지, 그러니까 규모, 용도 등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 네모 4번, 양보 1번, 관련, 그러니까 허가 협의 신고의 의제, 표시요. 의제. 그러니까 판거 1번, 그러니까 그러면 의제, 양보 1번, 의제 옆에 뭐 한글로 6글자, 영어 발음이지만 원스톱 서비스 써주시고요.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방거 1번,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음 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에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박스에 1번, 동그라미 1번 끝에 개발행위 허가. 표시요. 개발행위 허가. 뭐 동그라미 2번 2, 3, 4는 표시할 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등. 3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등. 4번 하천법에 따른 하천조명 허가 등등. 이고 방거 2번, 허가권자는 위 각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하여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회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내 의견을 제출한다. 뭐 그 협의 날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것까지 외우면서 할 수는 없고 괜히 건강해지시고요. 협의 날짜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방거 2번 끝에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서류 쓰시고요. 플러스 서류. 그러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 칠판이요. 이 A 사전결정을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A가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같이 내는 거겠죠. 원스톱 서비스 그림 있잖아요. 서류를 내면 이 건축 허가권자가 그쪽 개발행위 허가권자하고 그 허가권자에게 문서를 보낸다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내고 지가 따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류를 내서 이쪽에다 내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청끼리 서로 협의해서 처리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로 2번, 그러니까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 표시요. 사전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 표시요.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표시요. 효력이 상실된다. 상담 받았으면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몇 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슬퍼면 뭐 대지가 확보하고 도면 뜨고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은 둔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착수 두 글자 몇 년이요? 2년이죠.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 둘째 줄,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2년 지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결정이 뭐였어요? 11번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져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내용이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다고 치죠. 법이 개정돼서 저 B가 있는 저 이 동네에는 그동안은 학원이 허용됐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학원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치죠. 그러면 C라고 하는 어느 사람이 바로 허가 신청 들어왔거나 아니면 C가 사전결정 신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처 지역은 학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C는 뭐 당연히 학원에 대해서 부적합이거나 불허가 떨어지겠죠. A는 지금 몇 년 기간을 줬다고요? 2년 기간을 줬죠. 그러면 2년 안에서 좀 서둘러 갔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2년 거의 다 차서 가는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돼 버렸습니다. 학원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A는 학원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읽고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돼요. 아는 자기들만 써먹는 거죠.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이 유지된다는 건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지네들도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2년 그러니까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뭐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예, 그건 법에는 써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쟤네들 지침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436쪽에 제2관 건축 허가가 있는데 이제 별도의 허가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에 한 장 앞으로 와서 45쪽이요. 그러니까 45쪽에 그러니까 4-6을 보시죠. 건축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법의 증인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안 된다고요.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래서 기속 행위라고 부릅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하지 않는다. 관청이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건축 허가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러니까 줄여서 건축 허가라고 하지만 아까 건축 대주서는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었죠. 첫 번째요. 관청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가 있죠. 도 아래 그러니까 시,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속행위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뭐 대도시장 건축법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무슨 권한을 더 줄 게 없다고요. 기준 어느 구조의 건축물 3층 기둥 두께 50cm는 나와야 된다. 49cm 불허가, 51cm 그건 통과. 200개 항목 다 통과가 되면 허가. 200개 항목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인 거죠.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고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습니다. 정책 판단 필요 없으니까 가나다라 글자만 읽을 줄 알고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되죠. 그래서 가장 말단 특특 시군구가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1층 이상이나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런데 아무리 덩어리가 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는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화재 사고이고 또 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저기까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구청장이 그러니까 공장 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특특 시군구가 처리한다. 여기까지 허가권자 끝. 그러니까 따라서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도지사는 허가할 수 없다고요.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제 하나가 더 붙어 있죠. 그래서 도 지역, 즉 시군 지역에서는 100% 다 누가 허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충청남도 공주시에 그러니까 200층짜리를 짓는다고요. 125층 정도만 하죠. 125층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거긴 한데 그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뭘 받고요?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그러니까 3층 이상,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주거환경, 그러니까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그러니까 1층짜리 1제곱미터짜리 모든 규모의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시험에 그러니까 내다 보니까 낼 게 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꼬투리로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찌끔한 것도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보다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셨고 책을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436조 제2관 건축허가가 있고요. 네모 1번, 양과 1번 그러니까 본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산 표시요. 건축하거나 대수산 하는 자는 특특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속행위 요건대로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검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가장 말단이고요. 방관 2번 예외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다음 표시요.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표시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울어진 사선 긋고 다만 공장 창고 표시요. 공장 창고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그 괄호 뒤도 고딕자로 써져 있습니다만 은 제외 표시요. 은 제외한다. 따라서 둘째 줄에 있는 공장 창고, 공장 창고는 저 위에 원칙이 양과 1번 원칙이 시공구 허가, 양과 2번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거니까 시공구가 허가한다는 거죠. 공장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공장 창고는 시군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하는 게 뭐냐면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층수가 21층 이상 표시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2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 표시요.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그 뭐 10분의 3 그것까지야 장난 안 치니까 놔두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15층짜리가 뭐 만약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종로구에 15층 건물을 짓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면 특별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로구청장 허가라고요. 15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층짜리가 있는데 또 10분의 3이니까 또 신경을 더 써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뭐 10개 층을 붙여서 25개 층, 25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10층 증축이죠. 그건 구청장이 아니라 10층 증축을 해서 25층, 21층 이상에 도착하게 되는 거니까 그 증축은 누가 허가를 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화살표예요. 손가락 화살표예요. 건축허가 표시요.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 표시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로 정하는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와 건축허가에 따른 의제 처리 사항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고도록 의무하고 있는 신청서 구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7번 보시죠. 허가 신청서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설계도서,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표시요. 건축허가 받으면 다음 표시요. 다음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 표시요. 보며 그러니까 뭐고요? 원스톱 서비스 안 써도 되죠. 한 방에 처리해 둔다. 뭐 둘째 줄 뭔가 협의하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넷째 줄이요. 두 번째 문단 뭐 관청끼리 협의하는 건데 그 뭐 날짜는 생략하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다음 쪽 그 437쪽 제일 아래 23 박스에 숫자 23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23가지 한 방에 처리해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손가락 표시 X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438쪽에 양괄호 3번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438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지역에서만 시군지역에서만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양괄호 3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표시요. 허가하려면 사선 그고요. 미리 건축계획서 국토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스의 기억관 그냥 법조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냥 다 또 풀어서 옮겨 복사해서 넣은 겁니다. 기억관 그러니까 층수가 21층 이상 표시요. 21층 이상 이거나 연면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주문장 안 보셔도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대상.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니은번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 표시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표시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러니까 뒤에 두 가지만 표시할 거고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표시요. 숙박시설 위락시설 표시요. 위락시설 그러니까 디귿번 주거환경 표시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표시요. 교육환경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표시요. 위락시설 숙박시설 표시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한다. 뭐 시험에 뭐 8번 나온 게요. 지금 이 특별한 거 3가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지사가 허가한다. OX. X요. 도지사 죽었다 깨어나도 허가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지사는 허가하는 거 없습니다. 시장군수의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지금 21층 이상, 한 예로요. 100층짜리요. 100층이면 21층 이상이죠. 100층짜리를 짓는다고요. 특별한 거죠. 그래서 뭐 세종과 제주는 뭐 특급밖에 없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100층짜리면,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그러니까 뭐 100층짜리도 자주 짓기도 하니까 100층이면 너무 심한가요? 뭐 30층으로 하죠. 30층짜리 자주 주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 그러니까 공주시에 뭐 건물 하나 지으면 기본이 30층은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시에 30층, 청양군에 30층 별로 없다고요. 몇 간 안 되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면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번과 3번 요거에 대한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그러니까 자연환경, 그러니까 수질 보호를 위해서, 결국 누구들을 위해서요? 토끼 새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정 공고한 곳에, 그러니까 1층짜리이면서,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짜리, 또 아니면 그러니까 3층이면서,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위락이나 숙박을 짓습니다. 엄청 건축법 제일 골칫거리 2가지요. 위락과 숙박이요. 건물 짓는 사람은 떼돈을 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에이구 죽겠다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그러니까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해서요. 지정 공고한 곳에, 그러니까 1층짜리,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위락 숙박을 짓습니다. 아니면 3층짜리,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위락이나 숙박을 짓는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1층짜리 100제곱미터짜리 자연환경 수질보호 1층짜리 100제곱미터짜리 위락 숙박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 이상 위락 숙박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니까 1층 100제곱미터짜리는, 그러니까 위락 숙박은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건 승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있으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원칙이요. 아직 신고 대상은 안 받으니까. 좀 요런 뜻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 위락 숙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니까 허가를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건데, 그때 뭐 받으라고요? 도지사 승인을 받으라고요. 3층 이상 1000 이상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연환경 수질보호 1층짜리 100제곱미터짜리 위락 숙박은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받지 않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니까 위락 숙박은 승인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3층짜리 1000제곱미터짜리 위락 숙박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받아야 되죠. 주거환경, 교육환경, 1층짜리 10제곱미터짜리 위락 숙박 허가 받아요? 아니 승인을 받아요? 물론 다 허가는 받아야 되고요.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받으라고요. 그건 거죠.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얘기니까 요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요게 차이인 거죠. 즉 뭐라고요? 누구보다는 토끼 새끼가 중요해요? 사람 아이가 중요해요? 사람 아이가 더 중요하죠. 토끼 새끼보다는 사람 아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요렇게까지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세부적인 요건이긴 하지만 요 뜻을 아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셨고, 다음에요. 439쪽에 내무 2번 건축허가 요건과 매도 청구가 있는데요. 양과 1번 대지 표시요. 대지 보면 허가를 받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표시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선 거고요. 7번 보시죠. 아까 도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허가 신청서에 도서교도서를 첨부한다. 그 다음에 손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지를 확보해야 된다. 단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 허가 되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 옛날 만화 영화 중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건물이라고요. 그래서 대지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지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대지가 필요한데 지금 대지 소유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때까지는 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경우죠. 지금은 대지가 없지만, 지금은 대지가 그러니까 없거나 대지가 100% 확보된 상태가 아니지만 이 사용 승인 사람들이 쓰일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믿으니까 지금은 대지를 확보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주택법에 있던 내용을 이쪽에다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이해가 쉽지 않고 나중에 주택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박스요.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표시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표시요. 확보한 경우. 확보했습니다. 확보 몇 %요? 100% 쓰시고요. 100%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초해서 사용 수익 처분이 있죠. 사용권을 다 확보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있고 경우들을 다 써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A가 있고요. 땅 주인 B가 있다고요. 땅 주인 B가 있는데 A가 사용권을 확보했고 그러니까 B는 소유자인데 사용권을 누구한테 도장 찍어줬어요? A한테 도장 찍어줬죠. 그러면 이제 이 땅 주인 B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건 뭐예요? 때마다 재산세 내야죠. 꼬박 재산세 내고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고요? 물팍 굵고 빌어야죠. A야 제발 좀 얼마라도 좀 줘. 애기가 내 다음 달 개학이요. 학교 가야 돼. 얼마라도 좀 줘. 애가 주면 주고 말면 말고요. 물팍 굵고 빌어야죠. A야 얼마 좀 줘. 물팍 굵고 비는 거밖에 없죠. 이 땅은 오로지 누가 쓰는 거예요? A가 쓰는 거죠. 사용권이 넘어왔잖아요. 이 땅은 A가 쓰는 거고 그러니까 B는 이 땅의 건축 허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야죠. 재산세 꼬박꼬박 내는 거 말고는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고요. 물론 이제 수익 처분은 하겠죠. 수익 처분은 하지만 됐고요. 그러니까 A가 잔금만 치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A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건축주가 다음 각 후에 어느 한에 대한 사유로 건축물을 그러니까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몇이요?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표시요.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몇이요?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요즘 이게 오른쪽이 왼쪽이요. 오른쪽 언저리다 5분의 4 쓰는 게 훨씬 낫죠. 지난주에 도시정비법 보셨고 또 이제 뒤에 다른 데서도 100분의 80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5분의 4가 상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낫고 물론 일상 용어로는 80% 일이 말이 더 길잖아요. 5분의 4 그럼 5분의 4를 갖췄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전체 땅 중에서 그러니까 면적 5분의 4 그러니까 쪽수 5분의 4를 갖췄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5분의 1 미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서 와야죠. 빼서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끝에다가 매도 청구 쓰시고요. 이 사람 땅을 빼서 올 수 있어야죠. 그래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 표시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 표시요.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법 21조 표시요. 주택법 21조를 주장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표시요. 증명한 경우가 되어 있고 아무튼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다가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끝에다가 주상복합 쓰시고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올린다고요.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에 올리는 거죠. 주상복합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체줄 끝에다가 페이지 578 쓰시고요. 페이지 578에 있는데 지금 갔다 오지는 않겠습니다.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도 먼저 주택법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집 지으려고 하는데 좀 모질려면 그러니까 개인 거 뺏어서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모질렸을 때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주상복합인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 묘시요.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 묘시요. 관리청이 해당 그러니까 토지를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 묘시요.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주택법 얘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은 지금 D가 그러니까 땅을 누구한테 사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에게 사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관청이 물어봤습니다. 다른 기관에게요. 그러니까 D한테 팔기로 한 거 맞아요? 예, 팔기로 했어요. 설마 변심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 거니?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변심해서 안 팔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이거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D가 문제없이 잔금만 지르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 묘시요.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 묘시요. 증명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그냥 편한 예로 가보자고요. 아파트 단지에 어린 놀이터 있습니다. 어린 놀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고요. 물론 집합건물법 가셨나요? 아직은 뭐 아무튼 8월까지 한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의 공용 부분 변경은 센 결의가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그러니까 주차 건물로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 건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5분의 아무튼 그 몇 분의 몇은 이제 그쪽 얘기고 집합건물법 얘기고, 아무튼 얼마 그 집합건물에서 그 집합건물법에 따른 공용 부분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 건물로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변경 결의가 있었다고요. 그럼 뭐 하면 문제 없죠. 결의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죠. 지금 그 땅은 지금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아니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였잖아요. 그래서 땅이 없었죠. 근데 이제 땅을 지금 처음 확보하는 거죠.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대지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보자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문제 없으니까 아직 대지 확보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괄 2번 X 하시고, 양괄 3번 매도 청구, 위 반괄호 1의 동그라미 2 표시요. 반괄호 1의 동그라미 2, 그 첫째 줄 앞에다가 5분의 4 5분의 4 쓰시는 게 낫고요. 쪽수 5분의 4 면적 5분의 4가 있었죠. 그게 꺽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까지 왔고요. 넷째 줄 끝에요. 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표시요.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은 표시요.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공유지분을 시가 표시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표시요.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 표시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고, 매도 청구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법 48조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면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쓰면 얘기가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매수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에서 강제매수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에서 강제매수는 뭐고요? 수용이죠. 그러니까 사익을 위해서 강제매수, 그러니까 물론 다수의 사익을 위해서요. 강제매수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매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 여기는 뭐로 사고요? 시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위해서 강제매수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공익사업이니까 수용이고, 그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평균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이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수의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구분 건축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가, 그러니까 100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90명이 뭐 하자고요. 그런데 10명, 아니면 95명이 뭐 하자고요. 5명이 반대하고 있다고요. 5명의 사적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95명의 사적 재산권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적 재산권 사익을 위한 거잖아요. 돈 벌려고 남의 걸 뺏는 거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때 하는 것은 뭐고요? 매도 청구, 넘겨라 라고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계약이 강제 성립됐다고요. 그러니까 잔금만 치르면 넘어오는 거고, 이건 미법 조건이니까 시장 가격으로 사들여야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괄호 사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위, 양괄호 1의 동그라미 2 표시요. 양괄호 1의 동그라미 2 5분의 4 5분의 4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표시요.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대지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 표시요.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줄상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 표시요.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표시요. 30일 이상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표시요. 본다. 그러니까 그 양괄호 3번 위에 있는 양괄호 3번 밑에서 셋째 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땅 뺏기게 된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그냥 배랑 싸들고 그냥 산에 입산해 버린다고요. 그럼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두대간 종주를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신문 광고 내고 연락 안 되면 30일 지났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계약 성립됐으니까 돈만 주면 되죠. 근데 7번 보시죠. 시가로 서로 협의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감정가격을 법원에 맡겨야죠. 동그라미 2번 건축주는 이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 표시요.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표시요.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3번 건축 허가의 특례, 이제 허가 쪽 내용이 또 이어지는데, 아무튼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고 또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